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찾아 떠나는 길고 긴 여행.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가혹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만일 당신의 남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면,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과 평온한 생활을 꾸려오던 로라의 집에 그리운 아버지께로 시작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 크리스에게 한국인 아내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로라의 행복은 덧없게도 송두리째 사라진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로라는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펄벅의 새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연희 선생님이 옮기셨고 길산에서 출간했습니다. 택시가 커다란 두 채의 집 사이에 놓인 작은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그가 뭐라고 물어보자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윈턴스 부인,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린 다음 저는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드디어 대면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로라는 혼자서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함께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건 한 아이와 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시다면. 그는 택시에서 내리더니 크고 우아한 손을 들어 운전사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윈터스 부인, 제가 앞장서도록 하지요. 먼저 찾는 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스... 아니, 미시즈 김... 이름은 순이야예요. 그는 자신은 이 일에 호기심도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무표정하게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쯤 열린 나무 문을 두드리며 큰 기침을 했다. 잠시 후 군데군데 기운 검은 무명치마와 녹색 저고리를 입은 노파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뭐라고 말하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그가 뭐라고 하자 이번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그가 로라를 돌아보았다. 부인, 미스 김은 자고 있답니다. 밤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다는군요. 이분은 어머니시고요.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딸을 깨우겠다고요. 로라는 잠시 고민했지만 왠지 내키지 않았다. 아이도 있다고 하던가요? 그가 물어보자 노파가 뭐라고 답했다. 그가 노파의 말을 옮겨주었다. 아이가 있답니다. 사내 아이요? 그렇다는군요. 지금 이곳에 있나요? 그가 로라의 질문을 옮기자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들어 노파를 진정시킨 다음 로라에게 말을 옮겨주었다. 지금은 여기 없답니다. 아이가 골칫덩어리라는데요. 집을 뛰쳐나가서 배가 고파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답니다. 자기도 아이 엄마도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군요. 여기 나이로 11살인데 성격이 거칠답니다. 들어가겠어요. 로라가 말했다. 아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피곤할 텐데 깨워서 미안하지만 저도 먼 길을 왔고 또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점잖게 말했다. 곧이어 그들은 좁고 비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흙을 메워 만들었는데 니스칠을 했는지 광택지로 닦았는지 매우 깨끗했다. 낮은 탁자, 책 몇 권, 방석, 그리고 한쪽 벽에는 풍경을 그린 족자가 걸려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없었다. 노파가 방석을 가볍게 톡톡 쳤다. 앉으시라는 초대의 뜻입니다. 조가 말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노파가 일어서서 나갔다. 조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로라는 그에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최소한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역시 입을 다물기로 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친절까지 베풀었으니 아마 오늘이 지나면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몰랐다. 로라는 맞은편에 앉은 그를 감시를 받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는 미안한 듯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집은 정말 가난한 것 같군요. 미스 김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마 남편이 상점 점원이거나 우체국에 근무하든가 그럴 거예요. 교사는 아닐 것 같군요. 초등학교 교사일 수는 있겠지만요. 미스 김은 아마 술집 일을 돕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술집 여자들은 결혼을 하긴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는 밤에만 일을 하지요. 미스 김의 경우는 나이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아마 남편도 밤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살기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로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순간 안쪽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한 여인이 방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로라는 곧바로 수니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앳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창 나이인 것 같았다. 그녀는 짙은색 긴 치마에 저고리를 가슴께에 여며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뒤로 말아 올렸고 파리한 우윳빛 얼굴에 날개를 편 듯한 짙은 양 눈썹 아래의 친절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는 의문을 가득 담고 있었다.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얼굴에 여성적인 우아함이 느껴졌고 골격은 작고 섬세했지만 동그스름한 느낌이 났다. 미워하려고 애써봤다.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다. 로라는 첫인상으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다. 수니아를 미워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굳이 억누르지도 않았었다. 떠나오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 여자한테는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어. 여기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인 한국에서 말이야. 크리스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나라는 그곳이 맞는 것 같군. 기분이 좀 묘하지만. 수니아가 작은 고무신을 신고 발끝을 약간 들어올린 채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조 앞에서 멈춰서더니 부드럽고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다. 마치 아기 같은 목소리였다. 입을 꽉 다문 채 수니아의 이야기를 듣던 조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하나요? 로라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조를 본 적이 있다는군요. 조는 더 이상의 설명은 보태지 않았다. 로라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가 아무 말이 없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제가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제 이 여인이 누군지 기억납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라는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한 듯한 묘한 기분에 왠지 주춤대고 있었다. 조가 수니아에게 손짓을 해 자리에 앉도록 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가 이따금 질문을 던지면 수니아는 어딘가 절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노파가 들어오더니 쭈그리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문 앞에는 집 없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잘 보기 위해 서로 밀쳐대고 있었다. 조가 고개를 들어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쳤다. 아이들은 길가로 도망을 갔다가 이야기가 시작되자 다시 슬금슬금 기어들었다. 로라는 기다렸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기껏 반 시간 정도가 지나자 조가 로라에게 사과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이 여자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들이 워낙 감당이 안 돼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답니다. 아이가 가끔씩 이웃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답니다. 혼자서 어머니와 아들을 먹여 살린다는군요. 무슨 일을 하나요? 로라가 물었다. 조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커다란 비단 손수건을 꺼내서 잘생긴 이마와 손바닥을 차례로 닦았다. 나중에 설명드리지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12년 전에 그 남자를 만났답니다. 전쟁 직후예요.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자기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모양인데 그때부터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자기 의무도 아닌데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했답니다. 이 말을 듣자 로라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왔다고 해두자. 아이를 돌보는 게 왜 의무가 아닌가요?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로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펴 무릎 위에 올렸다. 이곳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혈통도 없는 셈입니다. 아예 없는 아이가 돼버리지요. 학교도 갈 수 없고 취직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은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통도 없고 뒷받침을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로라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일더니 점점 거세졌다.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존재한다고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로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낯선 세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다. 로라는 거의 간청하는 듯한 표정으로 수니아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여자로서 유대감은 있지 않을까. 그러자 수니아는 그 표정에 대답이라도 하듯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 한가운데에 놓인 탁자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비단으로 싸두었던 편지 봉투에서 2장의 사진을 꺼내 조에게 건네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뭐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조가 사진을 살펴보더니 로라에게 내밀었다. 아이의 아버지랍니다. 로라는 그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다. 반평생 동안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로라는 그 사진을 받아들였다. 그래, 이 사람이 크리스, 젊은 날의 크리스다. 이때도 그를 사랑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기쁨으로 가슴 설레고 부끄러움과 기다림으로 은밀했던 첫사랑. 첫 번째 사진에서 크리스는 수니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또 앳돼 보이는 얼굴의 수니아는 빙그레 웃는 그의 얼굴을 활짝 웃으며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크리스가 그의 아들, 그 어린 아들을 팔에 안고 있었다. 수니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었다. 로라는 생각했다. 나는 절대로 아이를 안은 모습을 크리스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느껴졌다. 로라는 그 아픔을 억누르면서 사진을 수니아에게 돌려주었다. 이제는 자기가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차례였다. 아직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수니아가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은 아주 조금밖에 못해요. 조가 수니아를 북돋아 주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인은 수니아 씨의 친구입니다. 수니아 씨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수니아가 작고 섬세한 손을 가슴에 대며 말했다. 나를 찾아왔다고요? 그래요. 아주 멀리서 왔어요. 로라는 순간 말을 멈추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두 동양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당혹스러움,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인내, 베일에 쌓인 호기심, 침묵의 기다림. 두 사람의 눈과 손에는 이런 표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니아는 차 주전자가 뜨거워졌는지 확인하더니 낮은 탁자에 놓인 찻잔에 차를 가득 따랐다. 조가 앞에 놓인 찻잔을 들고 훌훌 소리를 내며 마시기 시작했다. 수니아는 손을 포개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로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라는 핸드백을 열어 얇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수첩을 그녀의 크리스, 지금의 크리스, 자신의 남편인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도록 펼쳐들었다. 로라는 사진 속의 눈을 쳐다보았다. 정직한 눈인가? 오, 분명 정직한 눈이었다. 로라는 말없이 그 사진을 수니아에게 내밀었다. 수니아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 번, 다시 한 번 흥미 이상의 눈빛으로 들여다보더니
눈을 들어 로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귓속말처럼 작았지만 로라는 그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아가 조에게 그 수첩을 건네주었다. 그가 수첩을 받아들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군요. 알고 있어요. 로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지럼증이 있는 것 같더니 머릿속 혈관이 팔딱거리고 가슴도 빠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조가 순이아를 바라보며 한국말로 무언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순이아가 천천히 또박또박 이름을 말했다. 크리스토파 윈터스. 조가 수첩을 덮어 로라에게 돌려주었다. 윈터스 부인, 참으로 용감하고 너그러운 분이시군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로라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 뺨 위로 떨어졌다. 손수건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결국 로라는 조가 건넨 비단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다.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차로 돌아가서요. 로라가 조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조는 이렇게 대답한 뒤 순이아에게 뭐라고 말했다. 순이아는 그의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었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멈칫멈칫 걸어가더니 마치 말할 것이 있다는 듯 로라의 곁에 섰다. 하지만 순이아는 말이 없었다. 대신 로라는 뺨 위에서 나비의 날개처럼 부드러운 손길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조는 옆 좌석에 앉은 로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갈색 가죽 핸드백을 무릎 위에 놓고 그 위에 장갑 낀 손을 포개 얹고 있었다. 로라는 순이아의 작은 집을 방문한 뒤부터는 한마디도 않고 있었다. 조와 눈길이 마주치자 억지로 웃어 보이려고 했으나 그조차 힘들었다. 둘만 남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로라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리에 북적대는 사람들, 상점에 걸린 익숙하지 않은 간판들, 도시 저편에 솟은 황량한 산자락,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옆에 앉아있는 남자도 역시 낯선 사람이었다. 어디로 가면 조와 단둘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로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말 없던 아이, 말 없는 여자. 로라는 스스로를 말보다는 몸짓과 손길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남편은 아주 먼 곳에 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 아침 아주 우연히 만나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를 할 줄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있는 이 남자 말고는. 고단해 보이시는군요. 차를 마시고 뭔가 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정오가 지났군요. 괜찮으시다면. 조가 잠깐 말을 멈추고 섬세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 하시죠. 부인은 미국인이시고 예전에 저도 미국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집에 가서 음식과 차를 좀 드시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이야기도 편해질 것 같군요. 제 노모는 영어를 못하십니다만 부인을 보면 아주 반가워하실 겁니다. 어려서 제가 집 떠나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잘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미국인들을 보면 고맙다고 하시지요. 지금은 제 아들이 그 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로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미스터 조는 한국에서 상당한 유명 인사였고 아주 큰 집에 살고 있었다. 로라는 그에게 순이아가 화원이라는 큰 기생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로라는 수에게 남편과 순이아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순이아는 화원에는 한국 남자 말고는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다. 인생에 대한 복수, 서양 남자, 특히 미국 남자는 절대로 그 문을 들어설 수가 없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걸맞은 삼류 장소에나 가라지. 이것이 그 여자의 복수였다. 한국 남자들은 그만한 돈만 있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상대하지 않는 여자를 찾아가지요. 우리는 그 아가씨들이 정결하고 교양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인이고요. 로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지러운 감정을 느꼈다. 노여움과 놀라움에 얼마간의 쾌감이 뒤섞이는 것 같았다. 오, 가엾은 크리스.
그 여자가 원래부터 그랬나요? 원래부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는 조가 잠깐 말을 멈추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서로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았나요?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조가 웃었다. 부인은 매우 이해심이 많으시군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직접 경영하는 요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명한 고급 요정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예능인이었지요. 저는 그녀를 휘감고 있는 깊은 슬픔에 끌렸습니다. 좀 우스운 밝은 노래를 부를 때나 춤을 추고 있을 때조차도 그 슬픔이 자연스레 배어나왔지요. 그녀를 불러서 술을 한 잔 같이 하면서 부인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양해야 할 노모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아들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아직도 그 미국인과 연락이 닿기를 꿈꾸고 있다는 내용 정도였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 약간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또 답장을 받지 못할 게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요정을 직접 차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권했지요. 사실 돈도 좀 빌려주었는데 전액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여자지요. 로라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수니아를 통해 자신과 크리스와도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남자에게 자신을 이끈 운명에 경탄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